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빙진입니다. 그래요. 이제 12월이 다가왔는데 이제 연말이 접어들었는데 두 분 연말께 어떻게? 아마 저는 그때도 또 혼자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차피 또 방송에 전념해서 또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연말 행사가 많으니까. 우리 뱅진 씨는 그 이번 연도 네. 연말 처음이시죠? 여기 네, 오셔서? 맞습니다. 연말 연시 따뜻하게 저희 식구들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도 열심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식구들과 보낸다면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회사 식구들이요. 예, 페나 엔터. 미팅.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한 게스트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또 어떤 게스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분 알아보신다면 정말 공포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배우 이소라님입니다. 저 알아요. 네, 안녕하세요. 팔색조 매력을 가진 배우 이소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심야괴담에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심야괴담에 나왔어요. 귀신 역할? 네, 귀신 역할로도 여러 번 나오고 사람 역할로도 몇 번 나왔었어요. 저번에 그 귀신 역할 하셨던 고영경님. 분. 좀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같이 촬영한 적은 없고 아. 그분이 오전에 촬영하면 제가 밤에 촬영하고 이런 적은 있어가지고. 저희 네. 심야괴담에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긴 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그 말이 귀신 역할이요 이러면 사람 역할로도 나왔어요라고 하시는데 근데 심야괴담에 와 이거 촬영 저희가 어떻게 좀 힘들었죠라고 물어봤을 때 귀신 역할 할 때 많이 힘드셨다고 그러는데 좀 고난이도였어요? 네,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맞아. 같은 얘기 하신다. 분장도 엄청 빡세서 거의 2시간 동안 분장을 받는데 이제 기본 베이스가 완전 하얗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다가 뭐 칼질 같은 거 해야 되면 실리콘 같은 거 붙여가지고 하고 또 렌즈도 엄청 커요. 2.5cm 직경 이렇게 들어간 거의 쑤셔 넣다시피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끼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안구 건조도 좀 있고 안 아프세요? 아프긴 해요. 그쵸. 좀. 와. 네. 그 정도를 넣는구나. 네, 엄청 큰 거를. 아니 그럼 잠깐만 공포를 원래 좀 좋아하셨어요? 공포요? 공포 어렸을 때는 겁 없이 막 보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 심야괴담회를 제 친구가 엄청 찐팬이어서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여기 출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원년 멤버가 아니라 본인이 저도 하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오디션을 지원한 그런 거예요. 네, 그 사이트가 있어서 신기하다. 거기서 지원을 했어요. 신기하다. 네. 근데 본인이 귀신 역할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얼굴이 좀 세게 생겼다는 누가요? 얘기도 안 센데? 그러니까 네. 제 표정이 무표정이면 별론데. 별로. 하나도 안 세 보이는데? 이게 우상이긴 한데 좀 이게 딱 귀신 분장하면 딱 그게 있거든요. 딱 강한 그 우상. 그런 강한 얼굴이 있구나. 느낌이 엄청 이제 좀 센 느낌이 있나 봐요. 카리스마. 그래서 귀신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에피소드 어디 나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 그 나쁜 아빠라고 시즌 3에서 네. 거기서 물귀신 역으로 나왔었거든요. 아빠 목을 막 쪼르면서 내 거야 내 거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귀신 역할이에요. 대사 치실 때도 딱 지금 연기 나오시네요. 아니 근데 물귀신 역할을 듣기만 해도 난이도가 빡셀 것 같긴 한데 물속 들어가셔서 하신 거죠? 네, 물속 들어가긴 했는데 여름에? 여름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다행이다. 더울 때 다행이네. 들어가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따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브이로그라고 이제 말했는데 보통 네네. 어떤 브이로그? 회사 직장 생활 아니에요? 제가 알바하는 행사 브이로그도 많이 올리고 심야괴담의 브이로그도 많이 올리거든요. 귀신 브이로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선해가지고 요즘에는 귀신 브이로그도 한다고 하면서 많이 봐주셨어요. 귀신이 브이로그를 한다 막 이런 네. 식으로 보통 알바는 행사 알바면 행사 나레이터 알바하고 있어요. 나레이터도 하시고. 네, 나레이터 하고 있어요. 어쩐지 딕션이 조금 맞아요. 행사 톤이야. 혹시 생각나는 톤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가커피 50% 이벤트로 지금 안쪽에서 행사 진행하고 있고요. 룰렛 이벤트 참여해보시고 푸짐한 선물도 같이 드리니까요. 자, 앞쪽으로 오셔서 룰렛 게임도 해보시고 선물도 같이 가져가 보시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어. 집에 행사다 화장품 세일한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전 이거는 이제 다른 질문인데 배우들의 꿈은 진짜 드라마도 나가고 영화도 나가고 막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디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디션은 계속 보고 있어요. 뭐
나는 이 드라마 이런 장르의 드라마는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있나요? 저 스릴러. 오, 스릴러. 역시 만약에 내가 역할을 한다면 어떤 역할? 저 사이코패스. 아 사이코패스. 잘하실 것 같아. 원래 성격이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거일 수도 있죠. 지금 연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읽어볼 텐데 오늘도 준비된 사연은 총 3개고요. 이소라님이 멤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그분이 읽어야 하는데 누가 몰입했는지, 누가 이제 소라님이 얘기했던 거, 아니면 누가 이 사연에 집중하고 있는지 등을 이제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번 주엔 누가 읽었었죠? 제가 읽었습니다. 계속 네. 카노가 읽고 있습니다. 이게 못 읽으면요 그 분량이 없어요. 어필해 주세요. 처음부터 이때까지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근데 형 왜? 이거 통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 난 끝까지 이렇게 갈게. 좋아요. 이번 이제 사연은 제목이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작업실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연기 연습을 하거나 뭐 이런 작업할 때 그때는 어디서 많이 하세요? 연습실은 집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집이 생각보다 방음이 좀 잘 돼가지고. 좋네. 그 집에서 이걸 연습하시는. 진짜 그래요. 막 그래요? 누워서 막 그 빙이 돼가지고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해도 졸라 멋있었어 하면서 거울 이렇게 딱 한번 쳐다본 적 있나요? 네. 진짜로 막 빙이 돼가 눈이 막 흥건해가지고 지금 나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거울 막 쳐다보고 이거 이 표정이구나 이렇게. 근데 진짜 완전 프로다. 진짜 이거 찍어두는 거죠? 자기 뇌에다가. 네, 이런 표정이구나. 자, 좋아요. 그럼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티격과 합수라는 사연을 보냈던 치즈 엄마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남편이 겪었던 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보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보이기만 했지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괴롭힘 당했던 적은 없어요. 이런 보는 현상은 신랑과 연애하면서도 계속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결혼을 한 후론 보이지 않았어요. 신티격과 합수에 나오던 동생 무속인을 기억하시나요? 제 사연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실 테지만 그 아이가 말하기를 신랑네 집안은 대대로 부처님을 모시던 집안이고 저는 공줄이 내려오는 집안이래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는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귀문이 열린 상태로 살아왔던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별탈 없이 자란 건 조상님들이 가장 막내인 아버지와 저를 많이 보살펴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신랑과 결혼하면서 신랑네 법문줄의 영향으로 귀문이 어느 정도 닫힌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로도 놀라운데 남편과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때는 2011년 막 결혼하고 작은 디자인 회사를 개업해 그 작업실을 한창 구하고 다닐 때였어요.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던 형편이었기에 최대한 저렴한 작업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겸 바쁘면 잠도 자고 음식도 해먹기 위해 적어도 방 2개에 작은 탕비실이 딸린 작업실을 원했는데 딱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한 군데 눈길을 끌었어요. 당장 매물을 보고 싶다고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직접 건물의 외관을 보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지 깨끗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품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미동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직 세입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상해서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긴 했지만 이렇게나 빨리 올 줄 예상 못했는지 세입자는 깜짝 놀라며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숨을 헉헉거리면서 말이에요. 미리 전화를 주고 오시지. 세입자가 잠시 숨을 고르면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럼 천천히 둘러보시고 가세요. 네? 그냥 이대로 가신다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급하게 나온지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세요. 아셨죠? 그 말을 끝으로 세입자는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세입자 없는 빈 집을 둘러보아야 했습니다. 내부는 금방이라도 집을 비우려는 듯 깔끔하게 짐을 싸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진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더 넓어 보였습니다. 설명처럼 구조도 마음에 들고 깨끗하고 가격에 비해 면적이 넓었어요. 저는 연신 대박인데? 를 남발하며 막 흡족해하고 있는데 남편만 표정이 굳어지며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고요. 오빠,
여기 괜찮지? 당장 가계약부터 해야겠다. 이미 너무 마음에 들어버린 저는 벌써 여기엔 어떤 가구를 또 저기엔 어떤 가구를 놓을지 상상하며 말했어요. 당장 전화에 계약한다고 말하려고 전화기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탁 잡았어요. 집 계약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오늘은 그냥 가자. 평소라면 제 말에 꼼짝 못하는 남편이 웬일인지 그날따라 강경하게 나오길래 뭔가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설득되어 남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아까 낮에 갔던 그 집 앞에 이삿짐을 가득 실은 용달차 한 대가 섰어요. 짐이 가득 실린 트럭 뒷칸에서 무거운 박스 하나를 꺼내 들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어떤 소복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서운 얼굴로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라 깼는데 한밤중인데도 남편이 깨어 있었어요. 남편도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다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조용하고도 나지막히 한마디 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나 보다. 남편이 갑자기 장모님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남편 말로는 제가 악몽을 꾸며 깨기 10분 전쯤 남편도 꿈을 꿨대요. 안개가 자욱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곳에 갑자기 돌아가신 장모님이 나오더니 본인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번도 꿈에 나온 적이 없는데 남편 꿈에 나왔다니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덧붙여 남편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실로 놀라웠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목덜미가 뻣뻣하고 싸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또 짐을 다 치워놔 넓어서 햇살도 잘 들어오고 아주 밝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은 어둡고 칙칙했었대요. 왜 귀신이 주변에 있으면 한기가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이곳저곳에서 이 한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까 세입자가 열쇠만 던져주고 도망가듯 자리를 비운 것을 보면 세입자도 거기서 못 볼 것을 보지 않았나 추측해요. 다시 생각해보니 세입자가 정말 한시라도 그 집에서 있고 싶지 않은 듯 자리를 뜬 터라 남편 말이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데이고 나니까 점점 원하던 작업실 이미지가 작아지고 조건도 축소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탕비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랬다면 이제는 탕비실이고 뭐고 조용히 작업할 방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작업실이라고 해봤자 가구 공방처럼 거창한 작업도 아니었고 북 디자인 작업이라 컴퓨터로 조용히 작업할 방 한 칸? 오직 그 방 한 칸만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알아보는데 정말 괜찮은 곳이 나타났어요. 독채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곳이었는데 방 두 칸에 탕비실은 물론 넓은 툇마루까지 쓸 수 있는 구조였어요. 작업실 마련을 위해 준비한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어야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구미가 당겼어요. 마당이 있어서 식물도 키울 수 있고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고 깨끗해요. 어차피 사무실로만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집 보러 가기 전 집주인과 통화만 했는데도 마치 영상통화를 하는 듯 열변을 토하는 집주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다음날 집을 보러 갈 땐 열쇠를 어디 숨겨뒀으니 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본 듯한 레파토리 같아 불안했지만 일단 우리 부부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이 보였어요. 마당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현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알 수 없는 무서움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혈관을 열자마자 안 좋은 기운이 담긴 바람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집을 안 볼 수는 없으니 곳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유독 현관에서 마주 보이는 큰 방만큼은 들어가기가 꺼려졌어요.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니까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나섰습니다. 잠깐 여기 있어봐. 내가 들어가 볼게.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멋있을 때가 있었나 싶어요. 남편은 조용히 큰 방에 들어갔다가 1분이 채 되지 않아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일단 이 집을 나가는 게 좋겠다면서 제 손을 잡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너무 궁금했지만 남편은 자동차 시동을 걸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못 참았기에 물어보려던 찰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방에 어떤 아줌마 귀신이 하나 있더라고. 귀신 본 얘기를 무슨 길 가던 행인 본 거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은 많이 우습지만 당시엔 심각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큰 방에 넓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바깥 거리가 보였대요. 그 아줌마 귀신이 창문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좋다. 너무 좋아. 그러다 딱 남편이 들어오자 귀신이 고개를 돌려 눈이 마주쳤는데 아줌마의 눈빛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대요. 여기 들어오면 너 죽어. 이 집은 내 거야. 귀신이 나오는 집은
집값을 내린다는 속설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괜한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도 그렇고 두 번째 집도 그렇고 한시도 집에 있기 싫지만 또 집은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구나 짐작이 갔어요. 특히나 이 두 번째 집은 집주인이 사무실로만 쓸 거냐면서 3번이나 확인했었거든요. 그래도 인간 EMF 측정기인 남편 덕분에 안 좋은 것은 피해서 작업실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와, 참 재밌네요. 근데 확실히 또 귀신이 있고 없고가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쪽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귀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나와서 이 사람이 피폐하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신 거지. 그쵸. 네, 월세가 따닥따닥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구해야 되다 보니까 월세를 낮추는. 그리고 또 월세가 낮으니까요. 실제로 귀신이 나와도 참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위치가 좋고 하면 아 그래도 이 가격대에 이만한 집 없으니까 어느 정도 현상이 있는 거는 감수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기센 사람들이라고. 기센 사람들. 네, 귀를 누르고 있으니까. 정말 그 첫 번째 집에도 귀신이 있던 걸까 좀 궁금하긴 해요. 첫 번째 딱 보러 갔을 때 그냥 대충 둘러보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넓고 좋은 집인데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을까? 너네 말고도 볼 사람 많아 라고 하진 않잖아요. 집주인 빨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죄책감 들어서 그런가? 너희들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한다고 했다 이걸 남기려고 하는 건가? 니네가 선택한 거다. 이런 느낌. 책임의 피. 네, 나중에는 나는 뭐라 하라고 하지 한 적 마. 없다. 내가 하라고 안 했잖아. 너네가 한 거다. 네네. 좀 이런. 책임의 피가 맞으면은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자기들도 봤거나 혹은 뭔가 사건이 일어났거나.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습니다. 아니면 막 세입자들이 나가니까 세입자들이 나가면서 왜 귀신 나와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첫 번째 집도 그렇고 두 번째 집도 그렇고 그러면 주인도 귀신을 봤거나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왔을 수도 그럴 있겠다.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이게 또 이제 귀신적인 부분을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 네. 귀신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자가 있는 거야. 가자. 집에. 하자. 집에 야, 대충 보세요. 본인이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막 이런. 결국엔 똑같네요. 책임을 피하는 게. 그렇죠. 아무튼 그 좋은 곳 얻어가지고 이렇게 지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확실히.